네, 서울대학교 모던락팀의 영상까지 만나봤습니다. 다음으로 세종대학교 신묘오묘팀의 영상 만나볼 텐데요. Long and Short-Term Strategies for Estimation of Hydraulic Fracturing Cost in Block Caving Method Using Fuzzy Logic 발표입니다. 지금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이번 퍼지 로직을 이용한 북락법에서의 수학 파세의 장단기 전략을 발표를 맡은 세종대 임현준입니다. 조 이름은 신묘오묘이며 지도 교수님은 김용목 교수입니다. 다음은 이번 발표에서의 목록입니다. 리서치 모티베이션과 리서치 objective, 그리고 리터러치 리뷰, 그리고 리서치 방법론과 리서치 과정과 그리고 결과와 결론을 나타내었습니다. 시간 관계상 빠르게 넘어가겠습니다. 모든 슬라이드가 30개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빠르게 넘어가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지하광산 방법 중에 블락 케이빙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요. 블락 케이빙 같은 경우에는 운영 비용이 가장 적은 방법으로서 중력의 영향을 받아서 케이빙 메커니즘을 이끌기 때문에 안반적 특징이 거대하고 물리적으로 비교적 약한 광체에 적용되는 방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음은 사전 취약화 방법입니다. 프리컨디셔닝은 이제 본질적인 암체의 특성을 디스트레싱하거나 암체 내의 불연성면을 발전시키는 과정입니다. 하지만 최근 20년 동안에서 북락법에서의 사전 취약화 방법은 케이빙 메커니즘을 돕는 방법으로서 광산 운영을 할 안반 약화를 돕는 방법으로 일컬어집니다. 사전 취약화 방법은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수압 파쇄와 컨파인드 블라스팅 두 가지 방법이 있고 수압 파쇄 방법이 이번 논문에서 다룰 비용 추정의 방법 중 하나로 소개될 것입니다. 다음은 MRMR에 대한 블락 케이빙 지수입니다. 단순히 말해서 블락 케이빙 지수가 만약에 상위에 블루 포인트에 존재하고 있던 게 사전 취약화 과정을 통해서 안반이 취약해질 경우 빨간색 포인트로 내려옴으로써 케이빙과 트랜지셔널 존에 걸치게 되는 등급을 받게 되어 조금 더 광소 추출을 용이하게 만드는 조건을 충족시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수압 파쇄 비용 추정의 대략적인 개요를 보겠습니다. 본 발표에서는 단기적 전략과 장기적 전략이 있는데 우선 입력값으로서 매개 변수로 공동성을 먼저 사용을 하였고요. 공동성의 자연적 요소와 유발된 요소를 각각 단기적 전략과 장기적 전략에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이 두 가지 모두 퍼지 로직을 사용해서 그 비용적 추정을 하였고 하지만 이 장기적 전략에서는 불안정성을 포함해야 되기 때문에 우발 비용이라는 비용을 또 고려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수압 파세의 리터러치 리뷰입니다. 사전 취약화 방법은 비교적 최근의 방법인데다 적용된 사례가 많지가 않아서 비용 추산에 어려움을 겪습니다. 따라서 석유공학에서의 그 데이터베이스가 충분히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를 참고하게 되면은 북락법에서의 수압 파세 또한 비용을 제대로 추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다음에 그림을 토대로 조금만 더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EIA의 피겨 4를 보시면 크게 5가지의 그 분야가 나눠져 있고 이렇게 범위적 그 계산이 나와져 있는데 이를 P10으로 놓고 가장 작은 케이스로 놓고 제일 우측 극단에 있는 것을 P90이라고 씁니다. 이는 왼쪽 값, 그러니까 아주 작은 값과 아주 큰 값의 아웃라이어 값을 배제한 값을 나타내게 됩니다. 이어서 북락법에서의 수학과세와 석유공학에서의 수학과세의 차이점이 크게 세 가지가 있다고 이번 논문에서 얘기를 하는데 이 첫 번째는 석유공학에서는 케이싱된 식초공을 사용하는데 그 이유는 이제 수압파쇄에 사용된 유체를 다시 또 회수하거나 또 이를 통해서 나오는 그 석유 유체를 다시 뽑아내기 위해서 이 케이싱된 식초공을 사용하게 되는데 북락법에서는
이러한 유체를 회수할 필요는 없어서 열린 시트공을 사용하게 된다고 결론 지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 북락법에서의 수압팟에는 프로판트를 사용하는지에 대한 의문점이 생기는데, 비록 그 북락법에서의 수압팟에는 최근의 논문에 따르면 이 스트레스 섀도우 이펙트를 통해서 그 언더컷의 진행 방향을 조금 더 용이하게 만들고, 또 기존에 생긴 그 균열에 대해서 더 이상 다치지 않게 막아주고 유지시켜주는 작용으로서 프로펀트를 사용해야 된다는 가정을 저희는 사용했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제 석유 산업에서 사용되는 수압팟의 비용은 석유 산업과 그 적용적 기술적 한계가 그 있기 때문에 바로 적용할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매개 변수를 보셔야 되는데, 이제 제외 대상 비용이 이제 앞서 보셨던 슬라이드에서 TBD와 Lateral Length, Horizontal Number of Stage, Chemical Gel Type Fluid 같은 경우에는 이 석유업계에서만 쓰이지 공납법의 수압화재의 비용에서 쓰이지 않기 때문에 제외가 되었고요. 이렇기 때문에 세 번째 우리가 쓸 그 하이드로프랙처링의 매개 변수에서 비율적 고려 적용 대상 비용이 이 다음과 같이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앞서 세 번째 차이점을 비교하기 위해서 다음의 테이블을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테이블 1에 따르면 그 인젝션 레이트가 셰일가스와 케이블 마이닝의 인더스트리에 비해 이제 25배 가량의 차이가 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인젝션 볼륨 같은 경우에는 12.5에서 50배 정도의 차이가 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테이블 1에 따르면 두 산업 간 수압 파수의 차이는 균열의 크기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그 앞서 살펴본 특징들을 종합하고 또 이 북락법에서의 수압팟의 비용만을 추정하기 위한 값들을 이제 호주 노동시장에서의 운영 비용과 물가 상승률을 고려한 값으로 이제 테이블 2에 이러한 비용을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이번 발표에서 매개 변수로 쓰이는 케이퍼빌리티 인덱스에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라피가 제안한 케이퍼빌리티는 케이빙 방식 중에서 암체가 자연적으로 떨어질 수 있는 정도를 말하는 것으로, 케이빙 공정의 핵심 특징인 초기 단계, 진행, 연속적인 케이빙 단계의 총 세 단계를 모두 고려합니다. 이 지질학적 환경을 고려한 암체의 공동성은 초기 단계의 광산의 전반적인 디자인을 설계할 때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데, 그렇다면 왜 매개 변수로서 케이퍼빌리티 인덱스를 고려했는가 라고 따질 때, 사전 취약화의 목적은 강한 암체의 강도를 약하게 하기 때문에 이러한 그 암체가 얼만큼 케이브가 될 수 있는지 공통적인 특징을 이 케이버빌리티와 공유한다고 가정하였습니다. 이러한 케이버빌리티의 목적성과 사전 취약화의 효과는 비용 추산의 지표로서 쓰이도록 하였습니다. 케이버빌리티 인덱스는 총 9가지의 내추럴 팩터가 존재하고요. 그리고 4가지의 인듀스드 팩터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케이퍼빌리티 인덱스는 RMR과 IMR과 같이 레이팅의 등급으로 표현이 되어 있고, 대다수의 지표가 RMR과 IMR의 지표의 그 순위를 따라가게 되는 그 분류법입니다. 다만 이 인듀스드 팩터 같은 경우에는 경험적인 공식에 의해서 언더컷의 다이멘션이나 하이드 레디우스의 환경 또한 고려해서 만들어진 분류법이기 때문에 기존의 방법과는 약간의 다른 차이점이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발표의 계산 방법으로 쓰인 퍼지 로직을 왜 사용하는지에 대한 답을 찾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퍼지 로직은 입력값과 산출값에 대한 관계를 추론하기 위해서 직관적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또한 주관적인 결정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확률적인 멤버십 함수를 도입함으로써 불확실성을 다룰 수 있게 됩니다. 이 사소한 차이로 명확한 관계를 나타내는 방식보다 차이의 경계를 모험하게 표현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데요. 이 장점은 관계에 대한 서술을 좀 더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습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 A의 경우 이 B의 영역이 조금 더 A, B, C를 나누는 명확한 경계선이 있는 반면에, 이 B의 케이스를 보면 B의 그 경계선이 모호하게 표현함으로써
이 관계에 대한 소수를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게 되는데요. 예시를 하나 들자면, RMR의 UCS가 79와 81의 사이로 등급이 갈려서 문제의 적합도가 갈리는 걸 방지하는 것. 이 정도의 극단적인 케이스를 방지하는 로직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비용 추정은 퍼지 로직을 사용하게 되면 불확실성을 다룰 수 있게 되고, 또 이 관계를 추론하기 위해서 직관적 표현이 가능하게 됩니다. 비용 추정의 가용성을 포함한 범위를 효율적으로 나타냄으로써 불확실성을 다룰 수 있게 됩니다. 이상 슬라이드는 약간 원론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시간 관계상 약간 생략하는 것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하지만 이 figure 5를 먼저 보시게 되면 이 넘버를 이제 인풋 값을 넣게 되고 이제 퍼지화의 정도를 거쳐서 이제 바뀌어진 그 인풋 값을 퍼지 로직에 따라서 아웃풋을 산출하게 되고, 이 아웃풋은 디퍼지화를 통해서 최종적인 뉴메릭 아웃풋을 산출하게 됩니다. 저희가 쓰는 이제 그 멤버십 함수는 삼각형꼴의 멤버십 함수와 사다리꼴형의 멤버십 함수를 두 개 다 쓰게 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시간 관계상 넘어가겠습니다. 자, 퍼지 로직과 알고리즘의 같은 경우에는 그 앞서 봤던 케이퍼빌리티의 그 인덱스를 이제 저희가 입력값의 멤버십 함수로서 표현을 하게 되면 figure 8과 같은 이런 형태, 즉, 그 사다리꼴과 삼각형의 함수로 이제 엮여진 이러한 함수를 만들어서 구성을 하게 되었고요. 산출값의 경우에도 이 삼각형과 사다리꼴의 형태를 갖춰서 기존에 봤던 그 하이드로 프랙처링 코스트의 기초적인 케이스를 미리 만들어놨던 후에 구성해서 만들게 됐습니다. 다만 추가된 게 있다면 P32와 P68을 추가함으로써 그 비용 추정의 좀 디테일화를 위해서 이 케이스를 만들게 되었고요. 이 입력값의 각 함수는 0.5의 멤버십 함수, 여기 0.5의 확률 정도에서 교차하게끔 만들었습니다. 또한 출력값의 각 함수는 0.38의 멤버십 정도에서 서로 교차하게끔 설계되었습니다. 단기적 전략의 예시를 보겠습니다. 총 사용된 가정은 그 네 가지가 되겠고요. 9개의 케이퍼빌리티 인덱스의 내추럴 팩터가 쇼텀 스트래터지를 위해서 사용되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두 개의 안반 속성을 가정하였고, 이 속성은 테이블 4에 정리하여 나타내었습니다. 세 번째로는 단기적 전략인 만큼 추가적인 불확실성에 대한 계산은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네 번째는 퍼지 알고리즘을 구현하기 위해서 매트랩 소프트웨어의 퍼지 로직 툴박스를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지금과 같은 슬라이드 같은 경우에는 락매스 1의 그 퍼지 로직을 통한 결과값을 도출해내는 그 그림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마찬가지로 퍼지 로직의 if and then 룰을 써서 락매스 2의 결과값을 보여주는 과정입니다. 자, 이를 먼저 요약을 해보자면, 제한된 퍼지 모델과 함께 퍼지 추론 시스템을 통해서 이제 가정된 락매스를 종류별로 퍼지식으로 구성을 하였고요. 이를 따라서 룰에 맞는 구성의 조건을 입력하게 되면 산출된 값을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앞서 봤던 그림에서는 총 28개의 로직이 작용되었고요. 이 if and then 룰이 사용되었습니다. 락매스 1에서는 28개의 규칙 중에서 법칙 10이 작용되었고, 락매스 2에서는 28개의 규칙 중에서 17규칙과 28번 규칙이 작용되었습니다. 이러한 산출된 결과는 디퍼지화된 값을 중간값을 통해 값을 내놓게 되는데, 최종적으로 이 값은 테이블 5에 정리된 값을 나타내게 됩니다. 장기적 전략은 단지 일편적인 수치만으로는 비용 추정을 다 표현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또한 모든 하나의 값으로만
추정하기에는 불확실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가능한 상황에 우선순위를 불확실성을 포함한 비용으로서 나타낼 수 있어야 됩니다. 또한 장기적 전략에서는 비균질적인 암체에 대한 광산 계획을 시나리오를 3개를 통해서 가정을 했고, 이 Capability Induced Factor를 가정한 상황은 테이블 6에 요약이 되어 있습니다. 롱텀 스트래터지의 목표는 단기적 전략 과정에서 설계했던 모델링과 같은 퍼지 추론의 시스템의 결과로 이 시나리오 ABC의 결과를 바로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결과값은 테이블 7에 정리되어 있고요. 또한 단기적 전략과 다르게 장기적 전략에서 수업치 값은 1년 동안의 수업팟의 운용기간으로 가정되었습니다. 앞서 설명했듯이 단지 확정된 비용 추정값 하나만으로는 프로젝트 불확실성을 해결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유발 비용을 고려한 퍼지 함수로서 장기적 전략의 수치화를 표현하기로 했습니다. 궁극적으로 비용 추정의 장기적 전략은 프로젝트 성숙화에 따른 수치적 변동성을 모두 포함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떤 일이 생기는지 불확실성을 모두 포함하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변동성 또한 포함하는 결과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퍼지 추론 시스템에 대한 결과는 이 우선순위에 대한 목록화와 불확실성을 다루는 퍼지 상관 계산을 위해서 다시금 진행이 될 겁니다. 이 장기적 전략에는 유발 비용이 다시 적용이 되겠습니다. 우발 비용은 이 Association for the Advancement of Cost Engineering이라는 그 프로젝트 범위를 차용하게 되었는데요. 이쪽에서 제공하는 그 프로젝트의 범위를 보게 되면 이제 주로 프로젝트의 성숙도에 따라서 이 프로젝트의 정의가 있고 또한 얼마만큼 우발 비용을 챙겨야 될지 지정해야 될지에 대한 그런 구체적인 수치적 값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비용 추정에서는 비용을 너무 작게 잡아도 많이 잡아도 문제를 일으키게 됩니다. 과도하게 지출된 비용 추정은 다음 프로젝트를 위한 자본을 붓게 되고 너무 적게 추정된 비용은 프로젝트를 세세하게 책정을 하기 때문에 프로젝트의 결과가 안 좋을 수 있을 가능성을 높이게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테이블을 참고하게 된다면 비용 추정이라는 방법을 퍼지 경제학적 방법으로서 합리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번 프로젝트에서 적용될 범위는 클래스 3에 포함될 클래스에 이제 적용된다고 하루했습니다. 하지만 AAC의 컨티뉴어시 테이블만으로는 프로젝트의 디테일을 다 못 담기 때문에 이 홀맨 JK가 제안한 AAC 컨티뉴어시 어로먼스 테이블을 사용한 퍼지 모델을 제안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복잡도의 정도가 케이버빌리티로서 표현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였고 이 모델이 케이버빌리티가 우발 비용의 분배를 돕는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시나리오별로 이 컨티뉴어시 레이트와 이 케이버빌리티에 따른 그 비율을 테이블 10에 다시 정리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알파는 0과 알파는 1, 알파는 1, 알파는 0과 같은 이런 표현은 왜 쓰이게 되었냐면 다음에 만들어질 퍼지화될 함수의 사다리꼴 형태를 만들기 위해서 쓰이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사다리꼴 형태의 모습을 만들기 위함입니다. 이렇게 식내 구간으로 앞서 봤던 테이블 10의 알파 0110을 각 시나리오별 비용으로 다시 퍼지 함수로 놓게 되면 이와 같은 모습이 되는데 그림으로서 보면 시나리오 B와 시나리오 C의 영역이 각각 0.5의 멤버십 정도로 양 극단의 멤버십 함수에서 겹쳐지게 됩니다. 이는 무슨 말을 의미하냐면 어떤 함수가 명확하게 비용적으로 우선적인지에 대한 답을 찾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앞서 봤던 그림 CB에서는 시나리오 A가 더 많은 비용을 초래했다는 것이 명확하게 보이므로 A를 제일 마지막에 한다고 가정하고 이 B와 C의 차이를 이용해서 이 나타낸 그림을 보게 되면 피겨 13과 같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B에서 C를 뺐을 때 이만큼의 차이가 난다라는 것은 아직도 B와 C에 대한 어떤 것이 우선순위에 들 수 있는지 확정 지을 수 없는 사안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경우에는 이 서로의 변수가 독립적일 때를 가정하게 되었고, 사실 독립적일 때의 가정은 모든 사건이 공학적으로 봤을 때는 서로의 변수가 독립적일 가능성이 되려 적습니다. 따라서 의존적인 관계를 생각하게 된다면 몇몇 공학적 관계들을 의존성 있게 이제 사료하게 되는데요. 그렇게 된다면 그림 14와 같이 B와 C의 그 퍼지수의 확장 원리를 이용해서 숫자 계산을 하게 되면 그림 14와 같이 표현이 되게 됩니다. 이러한 경우 이 시나리오 B가 시나리오 C보다 어떠한 경우에서도 앞서게 됩니다. 그렇게 된다면 공학적 변수의 의존도를 계산을 했을 때 시나리오 B가 시나리오 C보다 우선적으로 행해야 될 시나리오 수학파의 그 영역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림 15의 경우 시나리오 B와 시나리오 C가 시나리오 A로 넘어가게 된다면 얼마만큼 비용적 편차가 나타날 수 있지에 대한 함수를 나타낸 것이고, 이 만약에 비용적 편차를 확률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접근적 접근을 구성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림 16의 경우 그림 14와 15의 의존적 퍼지 함수의 차를 모두 다 도시해 놓은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결론입니다. 우선 예전에 했던 내용이 많기 때문에 요약을 먼저 하자면, 첫 번째로는 석유가스 오일 수압파쇄와 동납법에서의 수압파쇄의 기술적 차이와 적용을 비교해서 기초적인 비용 추정을 먼저 하였습니다. 두 번째로는 공학적 변수와 합리적인 비용 추정을 위해서 퍼지 논리를 사용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단기적 전략에서는 공동성의 내추럴 팩터를 사용해서 하나의 시추공의 비용을 퍼지 추론을 이용해서 구하였습니다. 장기적 전략에서는 케이버빌리티의 인듀스드 팩터를 이용해서 1년치의 수압파쇄의 비용을 퍼지 추론을 통해서 구하였습니다. 이 장기적 전략의 연속성으로 이 불확실성을 다루기 위해서 우발적 비용의 개념을 통해서 다시 퍼지화를 한 함수를 도시하였습니다. 또한 퍼지화의 각 시나리오의 우선순위를 가리기 위해서 퍼지 상관관계를 통해 공학적 변수 간 의존도와 독립성을 구별한 퍼지 계산을 통한 결과를 도출하였습니다. 결론을 정리하겠습니다. 이 연구를 통해서 말하고 싶은 것은 과거의 데이터를 이제 비교하는 비용 추정을 하는 별도의 과정이 없이도 이제 공학적 변수와 함께 직관적 추론을 통해서 초기 비용 추정을 하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이렇게 형성된 함수에 대한 그래프는 가변적인 비용 추정에 대한 불확실성을 포함할 수 있기 때문에 예산 산정에 대해서 유연한 대처를 할 수 있게 됐고, 좀 더 정확한 프로젝트 간의 우선순위화를 할 수 있게 됐습니다. 레퍼런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상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